이번 시간에는 충격 방향, 손상 부위 분석, 작업 범위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량 파손, 차체 변형, 계측 작업의 3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대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이 자동차의 오랜 수명을 위해서 오늘은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태호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도록 도와드리는 김태원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동차의 충격 방향과 손상 부위를 분석하는 방법과 작업 범위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자동차의 손상 부위를 보고 충격 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충격을 준 물체가 어느 방향에서, 즉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었는지 손상 부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손상 부위를 분석해서 또 교체할지 아니면 수리할지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상 부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오늘 어떻게 뭘 배우는지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량 파손, 차체 변형, 계측 작업에서 능력 단위 요소, 충격 방향 분석하기, 손상 부위 분석하기, 작업 범위 결정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충격 정도에 따라 손상 부위와 관련된 2차 손상 부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상 정도에 따라 작업 공정과 작업 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 방향, 손상 부위 분석, 작업 범위 결정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충격 방향, 손상 부위, 손상 범위, 작업 범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충격 방향 분석을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매우 편리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등 위험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동차 차체를 정비할 때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 매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손상된 차량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손상된 차량이라면 여기저기 날카로운 곳도 있을 거고, 또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떨어져 나가는 곳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확인할 때 측정기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해 다룬다든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작업 중에 장갑이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손상된 패널을 탈거하거나 절단할 때는 장갑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꿀팁이요? 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부품은 분해, 조립 순서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분해된 부품은 순서에 따라 작업대에 정리정돈을 해 둔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부품을 잃어버리거나 순서를 잊을 일도 없겠네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만약 여러분 앞에 파손된 차량이 있다면 단지 육안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손된 차량의 상대 물체를 단지 육안만으로 파악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의 충돌 상태, 충돌 방향, 충돌 부위, 충돌 속도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지만 차대차, 차대 자전거, 차대 이륜차, 차대 화물차, 차대 특정 물체, 즉 가로수나 가로등, 인도블록, 건물 등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짐작이 가능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상에 따른 상대 물체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손상 여부에 따라 충돌한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범퍼의 손상과 프론트 휀다의 손상, 도어의 손상 등을 봤을 때는 차대차의 충돌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범퍼의 손상과 프론트 휀다 패널의 변형 형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교차되면서 패이고 긁힌 자국이 보인다면 차대차보다는 차대 트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럭이 어느 물체에 닿으면서 긁히고 패인 자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벽면이나 벽돌 등에 추돌되어 페인트에 긁힌 현상이 보이거나 변형된 모습 등을 보고 물체와의 충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후면 부위 충돌 형태나 변형 모습, 리어 타이어, 휠에 긁힌 타이어 자국 등을 보고 차대차의 추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돌되면서 패널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트럭의 뒤 가장자리 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 물체가 매우 단단하고 강한 물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대 트럭일 추돌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대 트럭의 추돌 사고로 판단되는데 패널의 변형 형태와 변형의 분포, 도어 패널의 국부적인 꺾임 현상 등을 보고 이처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충격 지점은 직접적인 충돌 지점으로 패널이 가장 많이 파손되거나 변형 형태가 큰 형태를 보이는 곳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충격 지점은 차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의 좌측이냐 우측이냐, 측면 부위냐 아니면 모서리 부위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 지점을 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범퍼가 손상되고 범퍼 좌측 부분이 더 많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봐서 직접적인 충격 지점은 프론트 범퍼 정면 좌측 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충돌 부위는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전면부 좌측 부분이 충돌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격 지점은 차체 중앙부의 우측 부분으로 도어 패널 및 센터필라, 사이드실 패널이 크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좌측 부위에 큰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 지점이 충격 지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면부 좌측 부분에 있는 부품들의 파손 형태와 전체적인 변형 형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쉽게 후면부의 국부적인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지점은 후면부 좌측 부분입니다. 리어 후면부에 큰 변형이 보이므로 직접적인 충격 지점은 후면부 중앙 지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패널의 변형 형태뿐만 아니라 트렁크 리드와 좌우 쿼터 패널의 간격과 단차 등이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충격 지점은 거의 후면부 중앙 부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충격 지점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해 패널의 변형 형태나 파손 형태가 다른 부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충격 지점의 손상 형태에 따라 충격 방향과 각도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충격 지점의 손상 형태에 따라 충격 방향과 각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도의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므로 사고의 형태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손상 형태로 보았을 때 전면부 약 45도 방향으로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면부에 약 15% 옵셋 형태의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면부 우측 부분의 손상으로 약 15도 방향으로 충돌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도에 따라 변형되는 패널의 형상 및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관된 패널의 변형 형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후면부 우측 부분에 큰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충격 지점의 패널의 변형 형태를 보아
약 15도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 분석은 손상된 차량의 외형적인 변형과 내부 변형 모두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업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손상된 차량의 손상 부위를 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육안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론트 범퍼, 후드 패널, 후드 힌지 좌우, 헤드램프 좌우, 좌측 프론트 펜더 패널, FM 모듈 등을 관찰함으로써 우선 외관상의 손상 부위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변형된 패널과 부품들을 탈거하거나 분해한 후 내부적인 손상 형태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프론트 사이드 멤버 좌우 변형과 휀다 애프론 패널의 변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요구하는 차체 수리 허용 오차는 얼마일까요? 자동차 메이커에 따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메이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체 수리 허용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2mm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mm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허용 오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측정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틈새를 측정하는 시크니스 게이지도 필요하고 나사의 피치를 측정하는 피치 게이지도 필요합니다. 또 차체의 센터를 측정하여 손상 분석을 하는 센터링 게이지도 있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측정기기는 줄자가 아닐까요? 판금 작업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측정기기가 줄자일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부품과 부품의 거리만 측정해서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완벽한 차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줄자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자동차는 가로, 세로, 높이, 즉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맞는 측정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규모와 정비 범위가 훨씬 작은 경정비샵, 즉 카센터에서도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첨단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 공장에서 줄자를 사용하여 차체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청진기로 모든 진찰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최근에는 수입자동차 정비센터를 비롯한 많은 정비사업소에서 도입을 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차는 수리해서 무조건 판다는 사고의 전환은 완벽한 수리부터 시작됩니다. 구성 부품의 손상 정도는 충격 부위와 충격 방향, 손상된 차체 구조를 파악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 부위 및 방향에 따라 어떻게 손상 부위를 분석할 수 있는지 6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부위 구조 파악 및 손상 정도 분석. 먼저 전면 부위입니다. 사이드 멤버 및 휀다 애프론 패널의 변형은 비교적 큰 변형으로 대시 패널 및 카울 패널까지 힘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형은 손상 정도가 크므로 전체적인 손상 정도를 분석합니다. 전면 부위 좌측 부분에 일어난 이와 같은 변형은 변형이 크게 보이긴 하지만 손상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후드 패널의 변형과 좌측 프론트 펜더 패널, 헤드램프의 변형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전면부 우측 부분의 손상을 확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체 구조물을 완전히 변화시킨 손상이 보입니다. 아주 큰 변형이 일어난 손상된 부위 부품들의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패널 내부에 장착된 부품들의 파손 또한 확인합니다. 후면 부위 구조 파악 및 손상 정도 분석. 다음은 후면 부위입니다. 후면부 우측 부분에 큰 충격으로 인해 변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의 손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어 부위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확인하고 손상된 부품들을 모두 탈거하고 패널 내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사이드 멤버 부위를 확인합니다. 손상된 차량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육안으로 변형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육안으로 외부적인 변형 형태와 손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분석 작업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육안으로 좌측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에 서로 엇갈리는 듯 단순히 충돌한 변형 형태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후면 부위 쿼터 패널의 단순한 변형이 아닌 조금은 큰 변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외판 패널의 변형뿐 아니라 내판 패널까지 손상되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후면부 쿼터 패널의 충격이 멈추면서 급격히 꺾여 들어간 형태와 리어도어와의 단차가 많이 벌어졌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판 패널에 일어난 변형으로 단순히 도어 패널에만 한정되어 발생된 손상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어떠한 사물에 의해 변형된 모습으로 이 또한 단순한 변형으로 도어에만 한정되어 발생한 손상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파악하면 프론트 범퍼가 떨어져 있고 우측 프론트 휀다 패널의 변형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후드 패널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면부 사고일지라도 전면부 상단 부위 사고가 아닌 하단 부위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측 부위를 확인한 결과 범퍼 페이스가 잘려져 떨어져 나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부위에 있는 부품들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워셔 탱크 및 와이어링, 범퍼 레인포스먼트, 머드가드 부품들이 파손된 것으로 봐서 손상 부위는 우측 전면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의 충돌로 인해 리어 범퍼가 안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을 시작으로 쿼터 패널 좌측 부위가 안쪽으로 꺾여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후면부 우측 부분에 손상이 보입니다. 따라서 트렁크 리드의 손상과 리어 콤비램프의 파손, 리어 범퍼의 파손을 파악해야 합니다. 트렁크 리드가 변형되었으므로 트렁크 리드가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쿼터 패널 부위에 꺾임 현상이 발생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의 촉감에 의한 손상 부위 파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손의 촉감으로 충격에 의해 발생된 손상 범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외판 패널에 발생된 변형 크기와 깊이, 패널 전체의 형상 변화를 손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판 패널에 발생된 변형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부위만 손의 촉감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전체 면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널의 변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의 전체 면으로 패널이 변형되지 않는 부위에서 시작해서 변형된 곳으로 움직이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측정기구를 사용해서 손상 부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기구를 이용해 차체의 좌우, 상하 변형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구를 이용해서 차체의 길이와 폭, 높이, 방향의 변형 위치와 변형 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의 변화를 보면서 좌우의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하는지, 길이의 변화를 보면서 꼬여 있고 비틀려 있는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높이의 변화를 보면서 아래 방향으로 당겨야 할지 위 방향으로 당겨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차체 수정 장비인 벤치 위에 브릿지를 연결하고 측정기구인 비전을 브릿지 위에 올린 후 비전과 PC 안에 있는 데이터와의 통신을 실시합니다. 비전을 움직여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로 옮깁니다. 측정 위치로 옮겨지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기본 측정 포인트의 위치에 맞는 액세서리를 비전에 설치하고 기본 위치가 되는 곳을 측정한 뒤 어느 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더 측정하게 되면 원래의 데이터 값에서 측정 위치에 해당하는 측정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즉 얼마나 변형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측정 포인트의 측정을 마치고 나면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로 비전을 옮겨서 측정을 하면서 변형된 폭과 길이, 높이의 지수를 확인합니다. 충격에 의한 간접 변형인 2차 손상 부위를 분석할 때는 차체 내부에 있는 부품이나 관성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면부 좌측 부분의 큰 손상으로 차체 부품뿐만 아니라 엔진 부품, 셰시 부품, 전장 부품 등에도 큰 손상이 가해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 및 필라 부위, 플로어 패널 부위 등을 확인하며 에어백 손상과 유리 파손, 시트 변형 등
2차적인 손상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변형된 사이드 멤버 및 휀다 에프론 패널의 변형으로 인해 2차적으로 도어 패널 및 프론트 필러 부위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충격 부위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범위를 결정합니다. 충격 부위의 파손 정도에 따라 손상된 부품들을 수정하고 절단하여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 범위는 충돌로 인해 변형된 패널의 형태와 힘이 전달되어 멈춘 곳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파손된 리어 범퍼의 파손 형태를 보면 백패널, 리어 플로어 패널까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업 범위는 파손된 리어 범퍼를 탈거한 후 백패널 교환, 리어 플로어 패널 수정 작업까지 해야 합니다. 차체 측면 부위 손상으로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에 큰 파손이 일어났으며 센터 필러의 변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작업 범위는 센터 필러의 수정 작업과 교환 작업, 그리고 센터 플로어 패널 수정 작업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론트 우측 측면 부위의 손상으로 후드 패널의 변형과 프론트 펜더 패널의 변형 형태, 관련되어진 부품들의 파손 형태에 따라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즉, 프론트 우측 사이드 멤버의 수정 작업, 펜더 에프론 패널의 교환 작업, 후드 패널 교환 작업, 프론트 범퍼 교환 작업과 엔진 및 셰시 부품의 탈부착 작업까지로 작업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큰 도움 주실 전문가 선생님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앞으로 네.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자동차 차체 수리에 대해서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낯설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도록 네. 예, 자동차 차체 정비가 무엇이다라고 예. 친숙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것을 어떤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소개팅 주선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예.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보면 이거 복덕방 아저씨처럼 부동산 아저씨 우리가 집과 어떤 그 수요자, 그렇죠, 그렇죠. 전 세입자와 예, 어떤 예, 집주인을 맞습니다. 예, 연결해주는 가장 절충하게 예. 해서 적절한 잘 예입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예, 오늘은 충격 방향, 손상 부위 분석, 작업 범위 결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 예. 충격 방향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손상 부위를 분석해서 음. 작업 범위를 결정하는 것 이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조금 더 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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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충격 방향, 손상 부위 분석, 작업 범위 결정. 네. 예, 3번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동했습니다. 네. 자동차가 여기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작업 범위를 우리가 정할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충격이 있으니까 이제 손상이 되는 거고, 예.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손상 부위가 다른 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충격 부위와 방향만 잘 분석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충격 부위가 있고 이게 손상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딱 보고 네. 아 여기가 찌그러져 있네. 예.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아. 아니, 그런 건 제가 모릅니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손상이 어디가 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야죠. 코로 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입으로 볼 수는 예. 없잖아요. 눈으로 파악하는 그렇죠.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육안 파악으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변형들을 이렇게 손상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예. 가장 처음 이제 육안 점검이 끝이 나면 예. 패널면들은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손바닥 촉감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변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만져봅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손으로. 예. 예. 근데 손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손가락만 하면 이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변형 형태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손바닥 전체로 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요게 주의 사항이군요. 그렇죠. 손바닥보다는 손바닥을 이 이용해라. 패널 전체면 이 패널이 좋겠네요, 그죠? 예. 손바닥 전체를 그렇죠, 바르는. 그렇죠. 우리가 개그랑 약간 좀 비슷하네요.
꽁트를 할 때도 예. 우리가 처음에 개그맨 선배들한테 예. 교육을 받을 때 따귀를 때리는 씬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개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럴 때 가장 상대방이 안 아프고 음. 소리도 찰지게 재밌게 나오려면 예.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활용해서 해라. 아, 라고 이렇게 아, 한번 제 그렇습니까? 직업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바닥이 하이파이브. 너무 아프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손바닥 예. 전체를 활용해라. 예. 이것도 팁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또 팁을 또 주실까요? 예, 패널면을 확인할 때 네. 맨 손바닥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손바닥으로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네. 이물질이나 이렇게 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철판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손바닥을 뭐 이렇게 잘리거나, 그렇죠. 그죠? 아이고, 손바닥을 빌릴 잘린다는 수가 표현은 조금 삼가해 주세요. 그건 좀 위험한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 예. 이렇게 위험성을 좀 두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손바닥이 이제 약간의 어떤 찰과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장갑을 낀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장갑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부드럽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장갑을 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손도 안전하겠고.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친절한 선생님의 친절한 팁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간단합니다. 예,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동차 차체의 충격 방향을 분석할 때는 손상 여부에 따라 충돌한 물체가 무엇인지, 즉 상대 물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령 프론트 범퍼의 손상과 프론트 팬더의 손상, 도어의 손상 등을 봤을 때는 차 대 차의 충돌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범퍼의 손상과 프론트 팬더 패널의 변형 형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충격 지점은 직접적인 충돌 지점으로 패널이 가장 많이 파손되거나 변형 형태가 큰 상태를 보이는 곳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충격 지점은 차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의 좌측이냐 우측이냐, 측면 부위냐 아니면 모서리 부위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범퍼가 손상되고 범퍼 좌측 부분이 더 많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봐서 직접적인 충격 지점은 프론트 범퍼 정면 좌측 부분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격 지점의 손상 형태에 따라 충격 방향과 각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도의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므로 사고의 형태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상 형태로 보았을 때 전면부 약 45도 방향으로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 분석은 손상된 차량의 외형적인 변형과 내부 변형 모두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업 범위를 결정합니다. 사이드 멤버 및 팬더 에이프런 패널의 변형은 비교적 큰 변형으로 대시 패널 및 카울 패널까지 힘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리어 범퍼의 파손 형태를 보면 백 패널, 리어 플로어 패널까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업 범위는 파손된 리어 범퍼를 탈거한 후 백 패널 교환, 리어 플로어 패널 수정 작업까지 해야 합니다. 이처럼 손상 부위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토대로 작업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충격 방향 분석과 그에 따른 손상 부위 분석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셨죠?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하고 나니까요. 저도 자동차 정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신가요? 정말 뿌듯하네요. 네, 오늘 배운 충격 방향 분석과 충격 방향에 따른 손상 부위 분석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